결혼식 당일, 지은은 화려한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서 있었다. 갑자기 그녀의 핸드폰이 울렸다. 민지가 보낸 메시지였다. 지금 당장 나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지은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녀는 드레스를 벗어던지고 창문을 통해 도망쳤다. 가족들은 혼란에 빠졌고 신랑은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졌다. 이 사건은 지은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 그녀는 이제 사회의 시선과 가족의 저주를 감당해야 했다. 서울의 번잡한 거리에서 지은은 택시를 잡아 민지의 아파트로 향했다. 민지는 문을 열자마자 지은을 끌어안았다. 왜 이제야 왔어?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민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미안해. 하지만 이제 다 끝났어. 나 결혼 안 할 거야. 의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아 서로를 바라보았다. 지은은 28살, 대기업에서 일하는 유능한 직장인이었다. 그녀의 외모는 날카로운 이목구비와 긴 생머리로 주변 사람들을 매료시켰다. 하지만 속으로는 항상 갈등이 있었다. 가족의 기대, 사회의 시선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숨겨왔다. 민지는 27살, 자유로운 예술가였다. 짧은 머리와 매력적인 눈빛으로 사람들을 사로잡는 그녀는 지은의 유일한 안식처였다. 그들의 만남은 3년 전 대학 동창회에서 시작됐다. 지은은 그날 민지의 미소에 반했다. 처음에는 우정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깊어지는 감정에 혼란스러웠다.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시됐다. 특히 지은의 보수적인 가족은 딸의 결혼을 강요했다. 너는 좋은 남자 만나서 안정된 가정을 꾸려야 해. 어머니의 말은 지은의 가슴을 찔렀다. 민지와의 관계를 알면 가족은 그녀를 버릴 터였다. 지은은 민지에게 말했다. 우리 관계를 숨겨야 해. 만약 알려지면 모든 게 끝나.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에는 슬픔이 스쳤다.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 지은의 내적 갈등은 극에 달했다. 신랑 준호는 착한 남자였다. 직장 동료 소개로 만난 그는 지은을 진심으로 사랑했다. 하지만 지은의 마음은 민지에게 가 있었다. 밤마다 지은은 민지와의 추억을 떠올리며 울었다. 이게 옳은 선택일까? 그녀는 스스로 물었다. 가족의 압력은 컸다. 아버지는 결혼이 내 인생의 안정지라고 반복했다. 지은은 준호와의 약혼식을 치르며 속으로 외쳤다. 이건 가짜야. 민지는 멀리서 지켜보며 고통스러워했다. 지은아, 나 없이 살 수 있겠어. 민지의 메시지는 지은의 결심을 흔들었다. 결국 결혼식 당일, 지은은 도망쳤다. 민지의 아파트에서 그녀는 자유를 느꼈지만 곧 현실이 덮쳤다. 핸드폰이 울렸다. 어머니였다. 지은아, 어디 있니? 모두가 기다리고 있어. 지은은 전화를 끊었다. 민지가 안아주며 말했다. 괜찮아. 우리가 함께라면. 하지만 지은의 마음은 불안했다. 이 선택의 대가는 컸다. 직장, 친구, 가족. 모든 걸 잃을 수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지은은 민지에게 속내를 털어놓았다. 난 항상 내가 필요했어. 하지만 이 사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 민지는 대답했다. 사랑하면 돼. 그게 다야. 그러나 지은은 알았다. 이건 시작일 뿐이었다. 사회의 정죄와 가족의 배신이 기다리고 있었다.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의 결정은 이제 돌이킬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의 가족은 그녀를 찾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경찰에 신고했다. 딸이 실종됐어요. 하지만 지은은 민지의 아파트에 숨어 있었다. 뉴스에서 결혼식 당일 신부 실종 사건이 보도됐다. 지은은 TV를 보며 몸을 떨었다. 이게 나 때문이야. 민지가 위로했다. 우리가 선택한 길이야.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준호는 어때? 그 사람은 무슨 죄야? 민지는 침묵했다. 지은의 마음속에 죄책감이 싹텄다. 그녀는 준호에게 미안했다.
하지만 민지 없이 사는 삶은 상상할 수 없었다. 지은과 민지의 관계는 깊었다. 민지는 예술가로서 자유로웠지만 지은은 규칙에 얽매인 삶을 살았다. 그 차이가 그들을 끌어당겼다. 민지의 작품실에서 지은은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했다. 난 여자를 사랑해. 너를. 민지는 웃으며 키스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짧았다. 지은의 어머니가 민지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 애랑 너무 가까워. 이상해. 지은은 부정했다. 그냥 친구야. 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웠다. 사회의 시선은 날카로웠다. 직장에서 동료들이 수근거렸다. 지은 씨, 남자친구 없어? 이상하지. 지은은 웃으며 넘겼지만 가슴이 아팠다. 이제 도망친 지은은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다. 민지와 함께 서울을 떠날 계획이었다. 하지만 가족의 추적이 시작됐다. 지은의 오빠가 민지의 아파트를 찾았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지은은 숨을 죽였다. 민지야, 지은이 거기 있지. 민지는 문을 열지 않았다. 모르는 일이에요. 오빠는 화를 내며 돌아갔다. 지은은 안도하며 민지를 안았다. 고마워. 하지만 이건 일시적이었다. 더 큰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다. 지은의 결정은 가족을 분열시켰다. 어머니는 울며 말했다. 딸이 왜 그래? 아버지는 그런 애는 우리 가족이 아니야 라고 선언했다. 지은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찢어졌다. 민지는 지은을 달래며 말했다. 우리가 행복하면 돼. 하지만 지은은 의심했다. 정말 그럴까? 사회가 우리를 받아줄까? 한국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었다. 법적으로는 인정되지 않았고 사회적 편견이 강했다. 지은은 뉴스를 보며 한숨을 쉬었다. 우리처럼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받을까? 민지는 대답했다. 변화는 우리부터 시작해.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두려움이 커졌다. 이 선택의 대가는 너무 컸다. 직장을 잃을 수 있고 친구들을 잃을 수 있었다. 하지만 민지의 눈빛을 보니 후회되지 않았다. 오빠의 방문 후 지은과 민지는 아파트를 떠나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부산으로 향하는 기차를 탔다. 기차 안에서 지은은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다. 이게 옳은 일일까? 민지가 손을 잡아주었다. 후회하지 마. 하지만 지은의 마음은 복잡했다. 가족의 얼굴이 떠올랐다. 어머니의 눈물, 아버지의 분노, 그리고 준호의 상처받은 표정. 지은은 준호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미안해. 나 행복하지 않았어. 준호의 답장은 없었다. 지은은 죄책감에 시달렸다. 부산에 도착한 그들은 작은 펜션에 머물렀다. 바다가 보이는 방에서 민지는 지은을 안아주었다. 여기서 새로 시작하자. 지은은 미소 지었지만 불안은 가시지 않았다. 뉴스에서 그녀의 실종 사건이 계속 보도됐다. 대기업 직원 결혼식 도주. 이유는 기사들은 추측으로 가득했다. 지은은 핸드폰을 껐다. 더 이상 못 봐. 민지는 그림을 그리며 지은을 위로했다. 내 작품에 내가 주인공이야. 민지의 그림은 두 여자의 사랑을 표현했다. 지은은 그 그림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아름다워.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지은의 어머니가 민지의 번호를 알아내 전화를 걸었다. 민지야, 지은이 너와 함께 있지? 제발 돌려보내. 민지는 전화를 끊었다. 지은은 울며 말했다. 엄마 목소리 들으니 가슴 아파. 민지는 대답했다. 내가 선택한 거야? 가족이 이해할 때까지 기다려. 하지만 지은은 알았다. 가족은 이해하지 않을 터였다. 한국의 보수적 가치관에서 동성애는 용납되지 않았다. 지은의 아버지는 전통을 중시했다. 가족의 명예가 중요해. 그 말은 지은을 짓눌렀다. 펜션에서 지은은 민지와 깊은 대화를 나눴다. 난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민지는 대답했다. 사랑은 잘못이 아니야. 사회가 잘못된 거지.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우리는 고통받아 민지의 과거가 떠올랐다. 민지는 대학 때 첫사랑을 잃었다. 그 여자는 가족 압력에 못 이겨 헤어졌다. 민지는 그 상처로 예술에 매달렸다. 너를 만나서 다시 살았어. 지은은 민지의 손을 잡았다. 나도 그래. 하지만 현실은 혹독했다. 지은의 직장에서 해고 통보가 왔다. 이미지 실출나는 이유였다. 지은은 절망했다. 이제 어떻게 살아? 민지는 지은을 데리고 바다로 나갔다. 파도 소리가 그들의 대화를 덮었다. 새 직장 찾자. 내가 도울게. 하지만 지은의 마음은 무거웠다. 친구들로부터 메시지가 왔다. 지은아, 무슨 일 있었어? 소문 들었어. 지은은 답하지 않았다. 사회의 정죄가 느껴졌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그녀의 이야기가 퍼졌다. 동성애자라서 도망쳤대. 닭풀이 쏟아졌다. 지은은 울며 민지에게 말했다. 왜 우리만 이렇게? 민지는 안아주며 강해지자라고 속삭였다. 그날 밤 지은의 오빠가 펜션을 찾았다.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지만 문을 두드렸다. 지은아, 나와. 지은은 숨었다. 민지가 문을 열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오빠는 화를 내며 들어왔다. 동생 데려갈게. 지은은 나와서 말했다. 오빠, 나 안 갈 거야. 오빠의 눈에 분노가 번뜩였다. 너 미쳤어. 가족 망신 주고. 지은은 대답했다. 나 행복하고 싶어. 오빠는 주먹을 쥐었다. 그런 사랑은 병이야. 이민지가 막아서며 말했다. 나가세요. 오빠는 돌아갔지만 위협을 남겼다. 아빠가 알면 끝이야. 지은은 충격에 떨었다. 오빠가 그렇게 말할 줄 몰랐어. 민지는 위로했다. 시간이 필요해. 하지만 지은의 내적 갈등은 깊어졌다. 내가 잘못한 걸까? 그녀는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항상 착한 딸이었던 그녀는 가족의 기대를 저버렸다. 어머니의 생일, 아버지의 퇴직. 모든 게 무너졌다. 지은은 민지에게 말했다. 너 때문에 다 포기했어. 민지는 상처받은 표정으로 대답했다. 후회해.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하지만 아파. 다음 날, 지은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미안해. 어머니는 울며 말했다. 집으로 와. 모든 게 용서할게. 지은은 망설였다. 민지와 함께라면 어머니는 침묵했다. 그런 건 안 돼. 지은은 전화를 끊었다. 그녀의 선택은 가족과의 단절을 의미했다. 민지는 지은을 데리고 산책했다. 우리만의 가족 만들자. 지은은 미소 지었지만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사회의 압력은 계속됐다. 부산 거리에서 사람들이 수근거렸다. 지은은 모자를 눌러쓰고 걸었다. 민지의 친구가 도움을 주었다. 서울로 돌아가자. 내가 숨겨줄게. 하지만 지은은 두려웠다. 경찰이 찾을까? 실제로 경찰이 수사 중이었다. 지은의 실종은 사회적 이슈가 됐다. TV 토크쇼에서 동성애와 가족을 논의했다. 지은은 그걸 보며 분노했다. 우리 삶을 왜 판단해? 민지는 대답했다. 변화의 시작이야. 지은의 마음속에 희망이 싹텄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돈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지은은 아르바이트를 찾았지만 신분증 문제로 어려웠다. 서울로 돌아온 지은과 민지는 민지의 친구 집에 숨어 지냈다. 친구 수지는 이해해줬다. 너희 사랑 지지해. 하지만 지은의 마음은 불안했다. 뉴스에서 그녀의 사진이 나왔다. 실종 여성, 동성 연인과 도주 추정이. 지은은 충격받았다. 어떻게 알았어? 민지는 누군가 봤나봐라고 말했다. 사회의 시선이 그들을 옥죄었다. 지은은 거리로 나갈 수 없었다. 집 안에서만 지냈다. 민지는 그림을 팔아 돈을 벌었다.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지은의 내적 고통은 컸다. 밤마다 악몽을 꿨다. 가족이 그녀를 버리는 꿈. 준호가 울며 비난하는 꿈이. 지은은 민지에게 털어놓았다.
내가 너를 망치고 있어. 민지는 부정했다. 아니야. 우리가 함께 선택한 거야. 이 지은의 갈등은 도덕적이었다. 가족을 버리는 게 옳아. 한국 문화에서 가족은 최우선이었다. 지은은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배웠다. 하지만 사랑은 그걸 초월했다. 민지는 지은을 안으며 말했다. 사랑이 죄는 아니야? 수진의 집에서 지은은 새로운 소식을 들었다.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다. 충격으로 쓰러졌다. 지은은 울며 말했다. 내 탓이야. 민지는 가지 마라고 만류했다. 하지만 지은은 병원으로 갔다. 마스크를 쓰고 몰래 들어갔다. 어머니의 침대 옆에서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엄마, 미안해. 어머니가 눈을 뜨고 지은을 봤다. 지은아, 어머니의 손이 떨렸다. 왜 그랬니? 지은은 대답했다. 사랑해요. 민지를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사회가 너를 용서할까? 지은은 엄마가 용서해주면 되라고 말했다. 하지만 아버지가 나타났다. 너 여기 있었구나. 아버지의 눈에 분노가 가득했다. 집으로 와. 이 지은은 도망쳤다. 병원 복도에서 추격이 시작됐다. 지은은 택시를 잡아 수진의 집으로 돌아왔다. 민지가 기다리고 있었다. 무사해. 지은은 울며 안겼다. 엄마가 아파. 민지는 위로했다. 시간이 약이야. 하지만 지은의 죄책감은 커졌다. 그녀의 선택이 가족을 파괴했다. 오빠는 메시지를 보냈다. 내가 엄마를 죽일 거야. 이 지은은 절망했다. 사회적 압력도 심해졌다. 온라인에서 해시태그 지은 실종이 트렌드됐다.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했다. 자유를 선택한 용기 vs 가족을 버린 이기주의 지은은 그걸 보며 혼란스러웠다. 내가 옳아. 민지는 내 감정을 따라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은은 준호를 생각했다. 준호가 인터뷰에서 말했다. 그녀를 사랑했어요. 왜 나를 버렸을까? 지은은 미안함에 가슴이 아팠다. 그녀의 결정은 많은 사람을 상처 줬다. 민지와의 관계도 흔들리기 시작했다. 지은은 민지에게 화를 냈다. 너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민지는 상처받았다. 그럼 헤어질까? 지은은 후회하며 사과했다. 미안해. 스트레스야. 하지만 갈등은 쌓였다. 민지는 자신의 꿈을 포기했다. 전시회를 취소했다. 너와 함께라면 괜찮아. 지은은 그 말을 듣고 더 죄책감이 들었다. 내가 너를 희생시키고 있어? 수진이 조언했다. 상담 받아봐. 지은과 민지는 LGBT 상담소를 찾았다. 상담사는 말했다. 한국 사회는 변하고 있어? 하지만 아직 멀었어. 지은은 위안을 얻었다. 우리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아.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숨겨진 채로 지은의 마음에 희망이 생겼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아버지가 수진의 집을 찾았다. 딸을 데려가겠다. 수진이 막았지만 아버지는 경찰을 불렀다. 지은과 민지는 다시 도망쳤다. 이번엔 제주도로. 제주에서 그들은 평화를 찾으려 했다. 바다와 산이 그들을 감쌌다. 지은은 민지와 산책하며 말했다. 여기서 살자. 민지는 웃었다. 좋아해. 하지만 뉴스가 그들을 따라왔다. 실종 여성, 제주에서 목격이. 지은은 두려웠다. 끝나지 않아. 민지는 포기하지 마라고 말했다. 지은의 내적 투쟁은 계속됐다. 이 사랑이 가치 있어. 그녀는 매일 자신에게 물었다. 가족의 상처, 사회의 비난. 모든 게 대가였다. 제주도의 작은 마을에서 지은과 민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지은은 카페에서 일했다. 민지는 온라인으로 그림을 팔았다. 이제 안정됐어. 하지만 지은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다. 밤마다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엄마는 괜찮을까? 민지는 전화해봐 라고 권했다. 지은은 용기를 내 어머니에게 연락했다. 엄마, 건강해. 어머니는 조용히 말했다. 너 때문에 아파.
하지만 사라의 지은은 울었다. 미안해, 어머니는 돌아와 라고 말했다. 지은은 민지와 함께라면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생각해봐야 해. 이 대화는 지은에게 희망을 줬다. 하지만 아버지의 태도는 변함없었다. 오빠로부터 메시지가 왔다. 아빠가 너를 용서 안 해. 지은은 절망했다. 가족의 분열은 깊었다. 지은은 민지에게 말했다. 내가 가족을 파괴했어. 민지는 아니야. 사회가 문제야 라고 대답했다. 지은의 도덕적 딜레마는 컸다. 사랑 vs 가족. 뭐가 더 중요해? 그녀는 상담사의 말을 떠올렸다. 자신을 사랑하는 게 먼저야? 사회적 변화의 조짐이 보였다. LGBT 운동이 활발해졌다. 지은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입했다. 우리 이야기 공유할까? 민지는 위험해 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은은 용기를 냈다. 익명으로 글을 썼다. 결혼식 도망친 여자입니다. 사랑 때문에 반응은 엇갈렸다. 지지하는 사람도 비난하는 사람도. 지은은 그걸 보며 성장했다. 내 목소리를 내야 해. 하지만 배신이 기다리고 있었다. 민지의 옛 친구가 그들의 위치를 가족에게 알렸다. 돈 때문에 지은은 믿을 수 없었다. 아버지가 제주로 왔다. 카페에서 지은을 찾았다. 집으로 가자. 지은은 안 돼요 라고 말했다. 아버지는 울며 말했다. 너 때문에 엄마가 죽을 뻔했어. 지은의 가슴이 찢어졌다. 아빠, 이해해주세요. 아버지는 그런 사랑은 안 돼 라고 외쳤다. 민지가 나타났다. 지은을 내버려둬요. 아버지는 민지를 노려봤다. 너 때문에 내 딸이 망쳤어. 대치 상황에서 지은은 선택해야 했다. 아빠, 나 행복해요. 아버지는 돌아갔다.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지은은 민지에게 말했다. 미안해. 민지는 괜찮아 라고 했지만 눈에는 피로가 보였다. 그들의 관계에 균열이 생겼다. 지은은 민지의 희생을 느꼈다. 너의 꿈을 포기하게 해서 미안해. 민지는 사랑하니까 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은은 알았다. 이 사랑의 대가가 너무 컸다. 식탁에서 지은은 민지와 대화를 나눴다. 우리 헤어질까? 민지는 충격받았다. 왜? 지은은 너를 자유롭게 해주고 싶어. 민지는 울며 말했다. 난 너 없인 안 돼. 지은도 울었다. 나도 그래. 하지만 갈등은 해결되지 않았다. 사회의 압력이 그들을 짓눌렀다. 지은은 직장에서 쫓겨났다. 이미지 문제였다. 민지의 그림 판매도 줄었다. 우리 때문에 지은은 분노했다. 희망의 빛이 보였다. 어머니가 제주로 왔다. 얘기하고 싶어. 지은은 긴장했다. 어머니는 말했다. 처음엔 이해 못했어? 하지만 내 행복이 중요해. 지은은 울며 안겼다. 엄마, 고마워. 어머니는 민지를 봤다. 너도 환영해. 민지는 눈물을 흘렸다. 이 순간은 식성이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반대했다. 시간이 필요해. 어머니의 말이었다. 지은의 마음에 평화가 왔다. 그러나 또 다른 배신. 오빠가 기자에게 이야기를 팔았다. 뉴스에 대서특필됐다. 실종 신부, 동성 연인과 제주 생활. 지은은 충격받았다. 오빠가 왜? 민지는 질투인가 봐라고 말했다. 사회의 반응은 격렬했다. 지지 시위도, 반대 시위도. 지은은 인터뷰 요청을 받았다. 할까? 민지는 내 목소리를 내라고 격려했다. 지은은 TV에 나왔다. 사랑은 자유예요. 이 발언은 논란을 일으켰다. 인터뷰 후 지은의 삶은 달라졌다. 지지자들이 늘었다. 용기 내줘서 고마워. 메시지가 쏟아졌다. 하지만 비난도 만만치 않았다. 가족을 버린 괴물. 지은은 그걸 견뎌냈다. 민지와 함께였다. 우리 승리야. 하지만 가족의 화해는 더디었다. 어머니는 자주 왔지만 아버지는 연락 없었다.
오빠는 사과했다. 미안해. 화가 났어. 지은은 용서했다. 이해해. 사회적 논의가 뜨거워졌다. 법 개정 움직임이 있었다. 지은은 운동에 참여했다. 우리 목소리가 중요해. 민지는 그림으로 지지했다. 그들의 사랑은 상징이 됐다. 하지만 내적 상처는 남았다. 지은은 상담을 계속 받았다. 과거를 극복해야 해. 민지는 함께라면 되라고 말했다. 지은의 결정은 많은 걸 바꿨다. 친구들이 돌아왔다. 직장도 새로 찾았다. LGBT 친화적 회사. 그러나 최종 대치가 왔다. 아버지가 제주로 왔다. 얘기하자 지은은 긴장했다. 아버지는 말했다. 처음엔 화났어. 하지만 내 행복을 봤어. 지은은 울었다. 아빠, 아버지는 민지를 봤다. 환영해. 이 순간은 식성이었다. 가족이 재결합됐다. 하지만 완벽하지 않았다. 사회의 편견은 여전했다. 지은은 민지와 결혼식을 올렸다. 비공식적이지만 의미 있었다. 우리 사랑의 증명. 고통과 식성을 통해 지은은 깨달았다. 사랑은 대가를 치른다. 하지만 가치 있다. 민지와의 삶은 행복했다. 후회 안 해. 하지만 때론 과거가 떠올랐다. 준호에게 사과했다. 미안해. 준호는 이제 행복해 라고 말했다. 지은의 여정은 끝났다. 하지만 새로운 시작이었다. 이 이야기에서 지은의 선택은 옳았을까? 사랑을 위해 가족과 사회를 대적하는 게 정당한가?